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이제 박찬성이고요. 그래서 오늘 AI 플러스 커뮤니티 트랙의 5번째 세션 발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션도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런 주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이 사람 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인데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을 포함해서 약 7개 정도의 커뮤니티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패러렐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개인의 성장과 커뮤니티 기여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에 부합할 만한 커뮤니티는 제가 이제 크게 3가지로 뽑아봤어요. 바로 텐서플로우 코리아라는 그 커뮤니티고, 두 번째는 구글 디벨로퍼스 엑스퍼트라고 하는 GD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은 허깅페이스 펠로, 이렇게 3가지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커뮤니티와 그간의 제 경험을 잘 엮어서 말씀드리려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는지 잠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처음 커뮤니티 참여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커뮤니티가 뭔지 모를 뿐만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일단 보통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일종의 스택 오버플로우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기여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필요한 걸 챙겨가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생활 코딩하고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 이런 페이스북 그룹을 가입하면서 커뮤니티라는 걸 거의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텐서플로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혼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그런 기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개발자나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도 매우 초기 버전이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함께 으쌰으쌰하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고 싶기도 했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렁이 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를 이제 소심하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누가 글을 작성하면 소심하게 이제 댓글을 조금씩 달면서 참여도를 높여나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좀 무대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 초에 딥러닝 기초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딥러닝 모델링을 공부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죠. 어디선가 답을 구하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내 지식을 누군가한테 나눈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이거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가르쳐줘 같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 아니면 난 이거 모르지만 해결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결국 제 입속을 챙기는 거지만 약간 합리화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일동 나만 이제 나만 궁금한 걸 해결하면 그만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존재의 의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그 당시에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 그냥 질문 답해주고 그런 게 커뮤니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주로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현자가 있어서 제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던 시기였어요. 좀 시기가 지났어요. 좀 시기가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무대뽀적으로 질문을 하고 저도 조금씩 답변을 달면서 기반 지식들을 좀 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프레임워크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반 지식들을 좀 다지게 되니까, 이런 질문들에는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항상 새로운 답이 아니고 사실 비슷비슷한 질문이고 비슷비슷한 답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띠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질문들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답변을 달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도 하나둘 친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인공지능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수포자고요. 어쩌다 보니까 연구원 하고 있는데 약간 실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그냥 단순하게 다루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제 이해도를 좀 점검받고 싶다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보자. 근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걸 공유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이런 식으로 리뷰를 했는데 제가 논문 리뷰한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또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리뷰하면서 좀 깊진 않지만 약간 넓은 방향으로 전문성을 좀 넓혀가면서 그 인공지능 관련 분야로 이직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을 어떤 식으로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인공지능 관련 소식을 장문으로 제가 텐서플로우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이틀에 한 번꼴로 공유를 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깔막하게 글을 남기고 자기가 그런 글을 작성했던 블로그를 이렇게 링크를 태우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 페이스북 포스트 자체에 장문의 글을 작성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리뷰하고 새로 나오는 도구, 오픈소스 사용법을 뭐 살펴보고 각종 뉴스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한 바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뭔가 이 활동을 더 해야겠다고 이제 스스로 계속 푸시하게 되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관심을 받다 보면 사람이 더 그 관심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내공을 다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처음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활동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되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나름 영향력이 조금은 있는 비교적인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 소식을 이제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런 상태에 빠지니까 점점 더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여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고인물이 돼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내에서 약간 제 이름을 말하면 아시는 분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고인물 페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텐서플로우라는 커뮤니티가 당시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온라인 커뮤니티였거든요. 약 회원 수가 지금 6만 명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추천으로 제가 이제 운영진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기가 이 텐서플로우 코리아에서 제 활동 반경이 이제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제 개인적으로 회고할 수 있는데, 근데 동시에 어떤 회의감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매일 제가 그렇게 장문의 리뷰라든지 이런 글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 찍어내는 건 아니고 좀 밤잠을 줄여가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식을 공유하는 제 자신이 되게 힘들기 때문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공유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약간 한순간의 인생의 스냅샷을 위한 인플루언서의 타이틀뿐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나는 내면의 성장을 하고 있는가, 꽤 상세하게 논문처럼 깊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지만 실제 그 논문의 내용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 안 하면 그냥 논문을 리뷰했던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 순간뿐이고 다음 컨텐츠를 또 작성을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것들 그냥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 본연의 내면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물론 인공지능 분야가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탓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성장을 중요시할지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제 계속
컨텐츠를 찍어내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가진 내공이 이만큼이었으면 점점점 그 내공을 깎아먹어서 줄 거 다 주고 나면 더 이상 공유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자리 잡다 보면 아는 건 없는데 계속 뭔가를 찾아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 영상처럼 크게 내용은 없는데 약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한다거나 약간 찍먹 위주의 기술 공부 이런 것들이 조금 점점 많아지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떠날 건가 남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시기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무덤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죽는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봐야 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얻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게 또 있어요. 이게 제 자신을 점점 푸시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걸 버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제 내공은 내공대로 쌓을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런 제가 짧은 시기지만 그런 여러 가지 페이스를 겪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고인물들이 계셨지만 괴수 같은 분들이 계셨지만 갑자기 커뮤니티에서 사라지는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갑자기 모습을 감추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덤에서 기어 나와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내가 속하는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그건 이제 상생인 거예요. 저도 성장하지만 커뮤니티도 성장을 시키고 커뮤니티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약간 욕심이 많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커뮤니티 멤버가 함께 뭔가를 이룩하는 그런 것이 아주 아이디얼하게 들리지만 그게 진짜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그 당시에 저의 기대치와 현실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그 다양한 페이스의 멤버들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뉴비도 있지만 고인물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원하는 걸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고인물들을 떠나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만 영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다양한 페이스의 멤버로 채워진다는 이 가정이 만약 옳다면 이제 고인물층이 쌓이고 이 출중한 내공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지식을 나눔이 가능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초심자용 자료, 그러니까 보면 질문 같은 것도 어떤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좀 기초적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깊이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제 세 번째 기대와 현실로 이어지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지만 이제 내공을 탈탈 털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깊이보다는 찍먹 위주의 공부 그리고 결국 찍먹은 사실 인터넷만 쳐다봐도 다 아는 건데 단지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별거 없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현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상생할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좀 혼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인물이 되면 고인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함께할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점점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대와 현실의 갭을 충분히 메우는 방법을 그러면 찾을 수만 있다면 극단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종족을 감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게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원했던 것은 개인의 성장, 내공을 지속적으로 쌓으면서 원래 내공을 쌓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반년 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내가 중단을 하고 내공만 쌓겠다. 이러면 커뮤니티는 사실 잊혀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공을 쌓는 기간도 반드시 필요한데 커뮤니티 활동을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하나의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파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까지는 좀 모델링 이런 쪽으로 책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강의도 대부분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도 그냥 공부를 계속 했는데 원래 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약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랑 그냥 인공지능이랑 좀 엮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한 게 어플라이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MLOps 이런 쪽 분야로 좀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LOps 쪽으로 한 영역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면 결국 찍먹이니까 한 개만 난 진짜 하나로만 계속 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제 그리고 그때 때마침 이제 구글 디벨로퍼스 엑스퍼트라는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를 알게 됐어요. 사실 오퍼 받은 건 옛날인데 잊혀졌다가 그 당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게 약간 구글러가 한 명이 노미네이션 해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데 못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텐서플로우라는 이 커뮤니티에서만 계속 활동을 했는데 커뮤니티의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커뮤니티마다 분명하게 정해놓으면 제가 이쪽에서 배운 걸 이쪽에 공유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라는 게 정말 많고 커뮤니티만의 고유한 그 기능들이 다 별도로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GD 활동에 의한 것인데요. 그래서 GD가 뭔지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GD를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담긴 메시지를 봤는데 GD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의 이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에요. 근데 어차피 현역에서 몇 년 일하다 보면 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 전문가라고 불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문가라는 거는 기술의 전문가기도 한데 커뮤니티적인 어떤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남한테 공유하는 그런 어떤 DNA가 심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기술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죠. 그 글로벌한 커뮤니티고 총 15개의 기술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1인 커뮤니티 리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되게 액티브한 영향력을 많이 하고 이런 행사 같은 걸 주최하시는 분들도 GD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맨 처음에 기획하는 게 커뮤니티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첫 번째로 일단 정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성장에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탐구해 나가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고인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 1000명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15개 카테고리로 나눠 보면 카테고리별로 약 100명 미만이잖아요. 100명 미만이면 상당히 작은 숫자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면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게 G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GD라는 것은 좀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제가 주로 GD에서 했던 일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혼자서 계속 뭔가를 공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에 근데 머신러닝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MLOps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그냥 얼기설기 만들어서 모델링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모델링 코드를 보고 뭔가 신뢰감을 얻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프로덕션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서 약간 한 단계 내려온 수준으로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GD 카테고리 내에서도 모델링에 특화된 분이 있고 저처럼 MLOps에 특화된 분이 계시고 아니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코어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제가 MLOps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협업자를 찾은 다음에 그걸 진행을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게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구글 닥스에 아이디어를 놔두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외부 전문가 뭐 구글러라든지 아니면 특정 논문을 쓴 저자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그냥 쿵짝을 맞춰서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커뮤니티 기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협업자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베스트 프랙티스에 가까워야 한다. 그걸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구글러들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텐서플로우 사용한다. 그럼 텐서플로우의 특정 기능을 만든 그 개발자들하고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GitHub 이슈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GD는 하여튼 뭐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신러닝 하기 이전부터 어떤 기술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 미드업을 하다 보면 그 머신러닝이라는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약간 좀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협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좀 정의를 해봤는데 서로의 전문 지식을 융합하는 과정. 그러니까 협업 프로젝트 처음 할 때는 그냥 딱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너는 A라는 기능하고 나는 B라는 기능하고 나중에 합쳐보자. 잘 돌아가면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협업은 약간 일단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씩 너의 역할을 내가 조금씩 해볼게. 네 역할은 내 역할도 네가 조금씩 해봐.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크로스오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협업 프로젝트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전문성과 내 사람의 전문성이 확장이 되고 그 깊이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크로스오버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커뮤니티 내에서 탐구되지 않은 그런 주제를 찾아서 공부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본연의 이제 전문 영역도 점점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함께 성장하는 일종의 그런 장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협업이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성장과 커뮤니티 성장 이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딱 2명이서 그냥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전문 영역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1년 산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전문 지식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이 좀 진정한 방향성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도 친구랑 같이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프로젝트 한두 개 해도 많이 하는 거고 블로그를 적어도 많이 적어봤자 뭐 3-4편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리뷰 안 하고 올리는 것들. 뭐 그런데 이 친구랑 이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한 뭐 10몇 건씩 하고 그것을 블로그도 작성을 많이 하고 블로그도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 검증을 받아서 에디터 검증 과정도 거치고 퍼블리싱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간의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협업 프로젝트가 이제 10건 이상 했고 외부 공식 블로그에 10건 이상의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공식 블로그를 외부 플랫폼에 올린다는 것은 외부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올린 데는 한 편을 올리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열심히 글을 뭐 15일 내로 적었다. 그 다음에 리뷰를 요청하는 거죠. 그 리뷰를 요청을 하면 자기네 회사 폴리시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세운 그 가설이 맞는지 아키텍처는 맞는지 기술적으로 오류는 없는지 다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건을 적었다는 건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공식 저장소 구현 기억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추가적인 기회를 얻어서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같은 거 구현에도 기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GitHub 2년 동안에 약 700개의 GitHub 스타도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깊으니까 발표를 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찍먹 위주의 기초적인 내용을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깊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뉴비들한테도 좋고 고인물 중에서도 모르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사이클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항상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단계는 입코딩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잖아요. 뭐든지 상상이 현실로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단계로 이제 두근두근하는, 하지만 이제 집중 영역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LOps 특정 시나리오를 만들고 데모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MLOps 영역 중에서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서빙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델하고 데이터의 검증을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개에 딱 키를 꼽아놓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기획 단계에서 커뮤니티에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걸 한 번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 코딩을 하는 단계는 입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고, 이 단계에서 이제 외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쓴 사람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허깅 페이스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 API가 프레임워크 만든 사람한테도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특정 모델링 논문을 구현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프랙티스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만든 게 현실에서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커뮤니티한테 나 이거 만들었어 하고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냥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주로 핵심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로직을 만들고요.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일부 영역들 계속 크로스오버하면서 점점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이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코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이게 진짜 누군가 엔지니어가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는 그 주변 코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디테일을 살리는. 핵심 알고리즘 자체는 좋은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일련의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야 한다. 디테일을 살리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한 것을 동기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픈 소스 확산을 하는. 이제 저장소의 코드화, 이 단계에서 말하는 문서화라는 건 저장소에 있는 코드 단위 레벨의 문서화하고, 각각의 리파지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별로 리드미를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서 누구든지 이 리파지토리에 오면 이걸 리프로듀싱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걸 블로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블로깅 포스트를 보면 제가 느낀 거는 인스트럭션 위주예요. 이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블로깅은 정말 핵심 아이디어만 담아야 되고, 그런 자잘한 내용들은 구현 저장소에 가보면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문서와 저장소에도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세웠던 가설, 그 가설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를 블로깅으로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를 엄청나게 빡세게 받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오픈 소스로 기여를 했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2차적으로 블로깅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3차적으로는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외부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 단위가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이디어를 내기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했지만 일단 이 사이클 한번 돌면 5번 단계하고 1번 단계는 합쳐져요. 그래서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발표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말랑말랑해져 있는 두뇌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블로깅을 시작했을 때는 개인 그냥 글을 적어서 포스팅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화했냐 하면 외부 플랫폼에 무조건 포스팅을 해야 한다. 그 구조적으로 리뷰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리뷰도 받고, 그리고 피어 리뷰는 당연한 거고, 대신에 이제 단위 테스트하고 각각의 그 핵심 소스 파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리드미 파일 남기고, 방법에 대한 기술은 저장소에 남기되 핵심 아이디어는 블로깅으로 따로 산출물을 내야 된다는, 하여튼 그런 결과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 떠나서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 GD라는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그 커뮤니티 기여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하니까 동시에 커뮤니티 기여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허깅 페이스 펠로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을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을 어느 정도 하는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게 걔네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머신러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MLOps라는 영역을 가지고 허깅 페이스하고 결합시켜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니까 그냥 뽑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특정 커뮤니티의 특정 목적에 맞는 기여를 해나가면서 저희 전문성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좀 25분만에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를 시작해서 클라우드 GD, 그러니까 항상 제 GD를 ML GD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로컬 환경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학습을 시키고 배포를 하는 경우는 라지 클러스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 기여자 입장에서 라지 클러스터 할 수 없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정말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먹히는 아이디어가 되려면 그거랑 유사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 하여튼 클라우드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도 기여를 하게 돼서 클라우드 쪽에서 GD 타이틀을 획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나아가는 방향은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는데 그 기여 포인트는 MLOps의 지식의 민주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갈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발표의 목적인데 잘 전달됐나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